2008년 1월 24일 오전 6시쯤 지성리의 작은 슈퍼마켓이었던 기동 슈퍼에서 갑작스럽게 엄청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 불길은요, 손 써볼 틈도 없이 순식간에 작은 슈퍼를 집어삼켜버렸어요.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화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슈퍼는 70살이 넘으셨던 김순남 할머니께서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이 김순남 할머니께서는 이 가게 밖으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신 듯 보였습니다. 왜냐면 사건 당시에 이 건물의 앞쪽과 그리고 뒤쪽 문이 안쪽에서 굳게 잠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할머니께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신 듯 하다라고 추정을 했던 거였어요. 안쪽에서 잠긴 채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에 마을 주민들은요, 슈퍼 안채에서 자고 있었을 이 김할머니께서 혹시나 이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지는 않으셨을까, 어디 다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했습니다. 결국 이 불은요, 슈퍼를 모조리 태운 후에야 꺼졌는데요. 경찰과 소방서에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김할머니께서 뭔가 그러니까 불을 잘못 따라가지고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던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불길이 수습이 되기 시작하고 숨진 김할머니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폐허가 돼버린 이 슈퍼 안을 이 소방관 분들께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슈퍼 안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이 김할머니의 시신이라든지 혹은 시신이 타담한 흔적이라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의문의 화재 속에 사라져버린 슈퍼 주인 김할머니. 이 김할머니께서 현장에 남긴 흔적은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타담한 안방의 장판에서 핏자국이, 그러니까 할머니의 혈흔이 발견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김할머니의 혈흔만이 발견됐을 뿐, 경찰들이 슈퍼 주변이라든지 이 슈퍼 안이라든지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져봐도 그 어디에서도 할머니의 시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할머니의 시신이 있었다면 그 시신을 뭔가 부검을 해보고 조사를 또 해보면서 거기에서 또 어떠한 단서가 나올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기승전결이 되는데, 이 사건은 사람이 증발하듯이 사라져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점점 더 미궁 속으로만 빠져들게 돼요. 기이한 마을 기동에서 일어난 기이한 실종 사건. 이 기동 슈퍼는요, 지난 30여년간 한결같이 주민들의 사랑방 노릇을 해왔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정말 간단하게 라면 혹은 담배, 간단한 안주거리 이런 걸 사는 마을의 작은 슈퍼.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곳에서 버스표를 끊기도 하는 이 김할머니께서는요, 홀로 작은 슈퍼를 운영하시면서 5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신 굉장히 대단한 어머니셨습니다. 이 아들들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도 이 김할머니께서 괜찮다고, 나 아직은 일하고 할 수 있다고 좀 조그만하게 소일거리로 슈퍼를 운영해 오셨던 거라고 해요. 자식, 손주들 커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매우 행복해 하셨었다는 이 김할머니. 그러던 중에 불과 이 김할머니의 생신 하루 전에 실종이 돼버리신 겁니다. 이 아들분들이 이런 사건이 있기 진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생신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이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짐 같은 거를 다 챙겨놓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대요. 정말 생신에 불과 며칠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인 겁니다. 정황만 놓고 본다면 누군가 할머니를 살해한 후에 고의적으로 슈퍼에 불을 지른 걸로 보여요.
그런데 보통의 살인 방화 사건에서 이 방화의 목적은요, 시신에 남아있는 살인의 증거를 지우기 위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에 시신은 예외 없이 불이 난 그 현장에서 발견이 되게 된다고 해요. 보통적으로.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시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증발하듯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 김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되신 시점은 불이 나기 이틀 전이라고 합니다. 이틀 전이었던 그날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라면 그토록 철저하게 시신까지 감추면서 불을 질렀던 이 범인이 살인이 일어나고 방화가 일어났던 그 만 이틀의 시간 동안 이 사건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게 앞뒤가 맞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해요. 이때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24일 이 화재 시간 전까지 방치를 해놓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틀 동안이나. 사건 이틀 전이었던 2008년 1월 22일 아침에는요, 다른 날과 다름없이 굉장히 평범했다고 합니다. 22일 아침 9시 30분경 읍내 5일장에 가려고 버스 차표를 사기 위해 이 기동 슈퍼에 들렸었다는 마을 주민 정씨라는 할머니께서는요, 아니 내가 한 9시 반쯤에 슈퍼에 들려가지고 나 5일장 갔다 오려고 라고 이 김할머니한테 말하니까 이 김할머니가 나 감기 걸려가지고 나는 5일장 못 갈 것 같아, 나 대신 장에 가서 콩나물 좀 사줘 라고 하면서 이 정할머니에게 1,000원을 건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슈퍼 안에는요,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던 한 남성분이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평소와 다른 점은 전혀 없었다고 해요. 아침 9시 30분경.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점심시간이었던 22일 오후 12시 30분경에는요, 옆집 택배를 슈퍼에 좀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었던 이 택배 기사가 이 기동 슈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온 택배인데 이 옆집 주인이 거기 기동 슈퍼 있을 거예요, 기동 슈퍼에다 택배 좀 맡겨주세요 하니까 온 거예요, 이 택배 기사가. 이때 이 김할머니는요, 빨간 고무장갑을 낀 채로 가게 안쪽에서 빨래를 하고 계셨었다고, 정말 똑똑히 내가 봤다라고 이 택배기사분이 증언을 하셨습니다. 즉 12시 반까지도 할머니는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게에 왔던 손님은요, 저녁 6시쯤에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본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 소주를 사러 왔었던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셨습니다. 그냥 집에 가는 길에 소주 하나 사려고 기동 슈퍼 들렸었는데 그때 김할머니 계셨어요. 김할머니가 직접 계산을 해주셨거든요, 라고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요, 또 다른 동네 주민인 김씨라는 여성분이요, 낮에 이제 이 슈퍼에 맡겨뒀다는 택배를 찾기 위해서 이 기동 슈퍼에 들렸을 때 그때 이 가게 문은 평소보다 일찍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시간이 저녁 7시 30분경. 6시경까지는 할머니가 계산도 하고 이제 살아계신 상태를 본 목격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 7시 30분경에는 가게 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가게 문은 닫혀 있었는데요, 이 김할머니가 주무시고 생활하시는 안쪽 그 안방에는요,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씨 여성이요, 이 김할머니의 폰으로도 전화를 해보고 가게에도 전화를 해보고 그랬는데 통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앞에서 막 두드리면서 불렀대요. 왜? 안방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김할머니 나 급해서 그런데 택배만 좀 찾아갈게요. 여기 문 좀 열어줘요. 택배만 찾아갈게. 당시 택배 내용물은요, 마을의 행사 기간에 맞춰서 주문했었던 이 김씨 여성 남편분의 양복이었습니다.
이 김씨 여성, 그러니까 이 김씨 부부는요, 한참 동안이나 이 기동 슈퍼의 가게 앞에서 이제 김할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문도 두드렸는데 이 김할머니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 1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던 이 슈퍼 안쪽에 불 켜진 안채에서 갑자기 불이 탁 하니 꺼졌다고 합니다. 막 10분 동안 막 두드리면서 김할머니 문 좀 열어줘요 하는데 1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불이 켜져 있었던 안방에서 불이 탁 하고 꺼진 거예요. 즉, 이 슈퍼 안채에서 누군가가 불을 껐다라는 거죠. 방 안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녁 6시 목격자 이후로 그날 이후 이 김할머니는 가게 문을 열지도 않으셨고요. 이 김할머니를 본 사람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슈퍼의 원인 모를 불이 난 때는 이 김씨 여성이 가게를 찾아간 지 만 이틀 정도가 지난 1월 24일 오전 6시경. 맨 처음에 이 화재 신고를 한 사람은요, 매일 출근길에 이 기동 슈퍼 앞을 지나다닌다는 한 물류 운송기사 박씨라는 분이셨습니다. 이 박씨라는 분은요, 여느 때처럼 출근길에 이 슈퍼 앞을 딱 지나가려고 딱 하는데 해가 뜬 줄 아셨대요. 그만큼 이 박씨가 이 현장을 딱 목격을 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엄청 심하게 나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일 때 목격을 하시고 신고를 했던 거예요. 이에 박씨는요, 바로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즉시 소방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씨의 증언으로는요, 화재 신고를 했을 때, 사건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이 기동 슈퍼는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새벽이면 정말 사람 하나 안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슈퍼 앞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긴 했는데 아침 7시가 첫 차였어요. 아침 7시. 즉, 사건이 발생했었던 그 시간대는 버스도 안 다니고 있었을 시간. 그리고 이 도로 주변에는요, 변변한 CCTV 하나 없었습니다. 단서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기동 슈퍼는요, 많아봤자 하루에 매상 10만원을 웃도는 정말 작은 그냥 골목 가게였습니다. 게다가 돈을 버는 대로 이 김할머니께서는 은행에 저금을 하셨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들은 이 사건을 돈을 노린 범행으로 추정하진 않았어요. 이 화재의 시작은요, 할머니가 생활하시는 안방, 그러니까 안채, 안방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이곳. 할머니의 혈흔이 발견된 곳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범인은 이 안방에서 할머니를 살해하거나 어떠한 범행을 저지른 후에 할머니의 시신을 어디론가 옮기고 다시 이 슈퍼로 돌아와서 방화를 저질렀을 거다라고 추정해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살해하고 옮기고 다시 찾아와서 방화를 하고. 화재 당시에 건물의 앞쪽 문은요, 셔터가 내려진 채로 이제 안쪽으로 자물쇠가 잠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안방 쪽으로, 안쪽으로 잠겨 있었어요. 그렇다면 빠져나갈 곳은 뒤쪽, 뒷문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뒷문 또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뒷문도 안쪽으로 잠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앞쪽 그리고 뒤쪽 모두 문단속을 한 흔적이 확인이 된 거예요. 전문가들은요, 이 최초 발견자 박씨라는 이 남성이 처음에 이 불길을 확인을 했을 때 엄청 심한 불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면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이 박씨가 딱 현장을 목격을 했을 때는 처음에 이 불길이 시작이 되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난 후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박 씨가 확인했을 때 그때는 이미 불길이 시작되고 20분에서 30분 후에 발견이 된 것 같다. 할머니의 시신을 어딘가로 유기한 뒤에 다시 이 슈퍼로 돌아온 범인은요, 이제 30여 분 전, 이렇게 발견되기 30여 분 전에 안방에 불을 내고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이 불길이 박 씨로 인해 확인이 되고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전 6시쯤에 최초 신고 전화가 들어갔잖아요. 이 박 씨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이 불길은 아무리 못해도 5시쯤부터 났겠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5시 정도의 시간이면요, 곧 날이 밝아올 시간, 사람들의 눈에도 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그랬기에 이 사건 현장을 급히 벗어나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보통의 범행 용의자라면 말이죠. 이제 곧 날이 밝아오니까 걸리면 어떡해,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화재 현장에 출동했었던 소방대원들의 말에 따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문과 뒷문이 모두 가게 안쪽에서 잠겨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이 범인은요, 불을 낸 후에 차분하게 앞문, 뒷문을 안쪽에서 잠근 것처럼 다 만들어 놓은 후에 현장을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불을 지르고 범행의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도 범인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리고 뭔가 가게의 구조에 대해서도 이 할머니께서 가게를 마무리하실 때 뭐 어느 쪽 문을 잠그는지 뭐 여러 가지 가게에 대해서도 할머니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김할머니가 실종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작은 동네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곳곳에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상한 낙서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순남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죽였다. 실제로 이 김할머니께서는요, 부동산이나 재산이 많으셨어요. 거기에다가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이 도로 용지에 김할머니의 땅이 편입이 돼가지고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보상금도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김할머니의 5 아들분께서는요, 모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고향인 서천을 떠나서 경기도와 서울에 살고 계셨습니다. 이 김할머니가 실종되신 직후에요, 이 불탄 가게 옆에서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생활하면서 반년 동안 이제 어머니를 찾아 헤맨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하셨어요. 뭐 다른 가족분들도 똑같지만. 하지만 이 낙서 때문인지 다른 동네 주민들은 이 둘째 아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김할머니를 살해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셨습니다. 수수께끼의 낙서들은요, 구체적으로 둘째 아들을 범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죽였다. 악의적인 누군가의 장난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 둘째 아들이 이 사건의 범인인 걸까요? 경찰 수사 결과 범인으로 지목된 둘째 아들분께서는요, 사건 당일인 22일과 24일 다른 형제분인 넷째 형제분과 함께 사업관계로 서울에 있었던 것이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22일과 24일 서울에 계신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범인이 아닌 거죠. 이 정체 모를 낙서로 인해서 어머니의 실종 앞에 이 가족분들은 2번 울어야 했습니다. 이 서천 지역 곳곳에서 발견된 이 낙서들은요,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순남 할머니는 둘째 아들이 죽였다. 언뜻 보면 둘째 아들이 키워드인 것 같은 문장이긴 한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순남 할머니, 김순남 할머니, 순남 할머니라고 칭하고 있어요.
낙서를 한 누군가는요, 실종 할머니를 그냥 동네 기동 슈퍼 할머니 혹은 그냥 김순남 할머니, 이것도 아니고 순남 할머니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낙서를 한 누군가와 그리고 이 김할머니와는 적어도 가까운 사이였을 거다라고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순남 할머니라고 부르고 적고 하는 게 익숙한 사람. 거기에다가 둘째 아들이 죽였다. 처음에 이 화재가 발생한 직후에는요, 할머니는 사망한 게 아니라 실종 상태셨습니다. 당시 동네에서는 이 할머니를 찾는 실종 전단지가 뿌려지면서 이 할머니가 집을 나간 직후에 어디 뭐 절에 들어간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추측이 나오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낙서를 한 사람은요, 할머니가 죽었다, 순남 할머니가 죽었다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낙서를 남겼던 걸까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은요, 진짜 범인이 이 낙서를 쓴 주인공이고 다른 쪽으로 수사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범인이 스스로 저지른 자작극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낙서를 쓴 사람은 누구인 걸까요? 그런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받으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에 남성분은 당시 기동 슈퍼에 정기적으로 간장을 납품하고 계셨던 한 직원분이세요. 이분께서는요, 이 기동 슈퍼 사건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으셨대요. 이분이 이 기동 슈퍼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이제 아침 11시 정도에 이 직원분이 기동 슈퍼를 찾아오셨었다고 합니다. 간장을 납품하려고. 그런데 그때요, 가게에 있었던 손님 한 명과 이 김할머니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었다고 해요. 당시 이 손님은 되게 젊어 보였는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엄마 뻘인 이 김할머니를 막 때리려고 욕하면서 점점 이 싸움은 격해졌었다고 합니다. 가만 안 둔다고. 할머니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이러면서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지려고 하는. 그래서 당시에 이 직원분이 이 둘의 싸움을 말렸고요. 이 술 취한 남성분은 김할머니한테 이제 뺨을 맞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 술 취한 남성이 가게를 나가고 나서 이 김할머니께서는 바로 아유 오늘 장사는 그만해야겠어. 이제 문 닫아야지. 그러니까 이 직원분이 아니 왜 장사를 그만해요? 그냥 더 하시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김할머니께서 아유 방금 나간 저놈 또 와가지고 또 행패 부릴 게 뻔해. 아유 문을 잠가놔야겠어 그냥. 아유 오늘 그냥 장사 여기까지만 할래. 이러면서 옆에처럼 셔터를 치고 안쪽으로 문을 잠가 놓으신 적이 있으셨다고 해요. 화재가 일어나기 전 이 직원분이 봤다는 행패를 부리던 그 남자는요, 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날 아침 기동 슈퍼 한켠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 다른 동네 주민들은요, 그 남자가 아마 마을 내에서도 나이가 제일 젊고 술도 좋아하고 제일 많이 기동 슈퍼를 들락달락 거렸던 남자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0대 후반의 노총각인 이 남자는요, 하루가 멀다 하고 김할머니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곤 했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들이 제일 먼저 이 40대 남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40대 총각의 통신 수사를 해본 결과 이 남자는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김할머니에게 사건이 일어난 1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20차례나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는 이 남자의 태도도 굉장히 이상했어요.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요.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남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행동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건 당일에 이 남자의 알리바이 또한 모호했어요.
입증이 안 됐습니다. 이에 경찰들은요, 이 남자가 범인이구나 라고 직감을 했어요. 하지만 이 40대 총각 남성이 저 아닙니다, 저 진짜 아니에요 라면서 완강히 부인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남자에게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당신이 김순남 할머니를 죽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말 탐지기 했으면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증거로 채택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닌가? 거짓말 탐지기 했으면 어느 정도 기다 아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 거짓말 탐지기 수사는요 중단됐습니다. 당신이 김순남 할머니를 죽였습니까? 네, 아니요 라고 대답하기 전에 중단됐어요. 왜냐면 이 40대 남성이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 대상에서 부적격자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검사가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당신이 김순남 할머니를 죽였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게 안 나온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용의자 40대 남성은 풀려났습니다. 이 40대 남성은요, 나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 때문에 이 김할머니의 가게를 자주 간 건 사실이지만 난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남성분이 알코올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이미 약간 중독 상태. 이 40대 총각분은요, 나는 그냥 술이 생각나면 시도 때도 없이 그 가게를 찾아갔었던 그냥 술 좋아하는 손님 그뿐이었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 있으면은 이 김할머니께서 걱정이 되니까 아이고 이놈아 술 좀 그만 마셔라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나는 술 취해서 그런 잔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게 안에서 소리를 좀 지르고 그랬던 적은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김할머니도 나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고 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술 먹고 할머니랑 티격태격을 한 적은 있지만 서로의 사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라는 게 이 40대 남성의 주장입니다. 티격태격은 했다. 하지만 사이가 나쁘진 않았다. 그리고 이 40대 남성분은요, 불나기 이틀 전인 그 22일 아침에도 할머니가 감기가 걸리셨는가 저랑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게 한쪽 구석에서 막걸리 한 병 마시고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잤어요. 나는 집에 혼자 사니까 그냥 하루 종일 잤습니다. 23일에도 집에 있었고요. 아니다, 담배 사러 한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사건 이후에 김할머니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할머니한테 전화를 엄청 걸었던 것 또한 이 남성의 얘기로는요, 이것도 별 뜻은 없었어요. 원래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자면 저는 그 다음날 또 해장술을 합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김할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가게 문 열었냐고, 그래서 가게 문 열었다 하면은 이제 가게로 가서 또 술을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냥 확인 전화한 거예요. 가게 문 열었냐고. 즉 이 40대 남성은요, 할머니께서 실종되신 22일 아침 할머니 가게에서 술을 마셨고 22일 오후 저녁 시간대, 그리고 23일 그리고 24일 이 날들에 대한 알리바이는 입증하지 못했어요. 아까 말했지만 난 집에 있었습니다. 잤어요. 저는 집에 혼자 지내니까 증명해줄 사람은 없네요. 이 기동 슈퍼는요, 인적이 드문 거리에 주인 혼자 있는 작은 슈퍼였기 때문에 몇 차례 이 가게로 좀도둑이 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할머니께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화재가 나기 한 달 전에 발생했었던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영문인지 이 김할머니께서 그 도둑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꾹 다물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 김할머니께서는요, 이때는 이제 경찰에 신고도 안 하셨고요. 범인이 누군지, 우리 가게에 절도를 벌인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 범인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부들부들 떨기만 하셨었다고 해요. 마을 주민분이 아니 범인이 누군지 알면은 얘기해달라고 해도 그 절도 행각을 벌였던 그 도둑에게 협박을 당하셨던 걸까요? 말하면 죽인다고? 아니면 정말 아끼던 누군가가 벌인 절도 행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감싸려고 입을 다무셨던 걸까요? 아니면 혹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마을 주민분들은요, 만약에 이때 이 김할머니께서 그 한 달 전에 벌어졌었던 그 절도 범인에 대해서 언지를 누군가에게라도 한 번이라도 했었더라면 이 사건의 실마리가 조금 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무렵에 강도 전과자 한 명이 이 기동슈퍼 근처 마을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전과 6번의 이씨라는 남성이었는데요. 이미 이 씨 남성은요, 2001년 기동슈퍼에서 30만원을 훔쳤던 전력이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이미 절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남성이 이 기동슈퍼 근처 마을에 살고 있었다. 이 씨는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날 서천에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22일, 그날 이 씨는 이곳을 빠져나간 거예요. 이 지역을. 하지만 경찰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씨는요, 2008년 1월 22일 오전 10시 36분에 빠져나간 걸로 확인됐어요. 즉, 이 김할머니가 사라진 시점으로부터 약 9시간 전에 서천을 빠져나갔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미궁에 빠져버린 기묘한 화재 사건. 이 할머니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택배를 찾으러 이 김할머니의 집에 들렸었다는 이 김씨 부부. 이 부부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잘 생각해보니까 이 김할머니 가게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할머니의 안방에 불이 꺼지고 그랬던 그날 가게 앞에 자전거가 하나 세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녁이었던 터라 자전거의 색깔이나 이런 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동슈퍼 앞에 자전거가 하나 세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즉, 그날 밤에 이 기동슈퍼에는 자전거를 타고 온 방문객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온 방문객.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김씨 부부가 택배를 찾기 위해서 가게 문을 두드렸을 때 이때 이 가게 안에는 100% 제3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방불이 꺼졌겠죠. 그리고 가게 앞에 있던 자전거, 즉 자전거를 타고 왔던 누군가가 사건 당시 이 김할머니의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추정도 가능한 거예요. 이 주인이 이 안에 있었던 게 아닐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김할머니의 가게 주변에는요, 별다르게 집들이 질비해 있거나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덩그러니 도로가에 슈퍼만 있는 외진 곳이었어요. 김씨 부부가 김할머니 하고 불렀을 때 아무런 대답 없이 불만 꺼졌던 걸 보면 아무래도 이때 김할머니의 상태는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김할머니께서 마을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은 22일 저녁 6시경. 따라서 범행이 일어났다면 약 1시간 반 사이에 일어난 걸로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때는 이미
누군가가 들어와 있었고 할머니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추정이 되니까 이 사이 1시간 반 자전거를 타고 기동 슈퍼를 찾아온 방문객은 과연 누구였던 걸까요? 자전거를 타고 슈퍼를 찾아올 정도였다면 아무래도 이 범인은 이 슈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도 가능해요.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할 만한 거리에 사는 누군가. 그로부터 화재가 난 건 35시간 후. 만일 범인이 이 자전거를 타고 온 게 사실이라면 사건 현장을 한참 동안이나 이틀 동안이나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전거를 타고 와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할머니가 사망했어. 시신 어떻게 옮길 거예요? 범행을 저지른 이날 이 범인은 시신을 옮길 그런 수단이 없었을 거다. 그 수단을 얼른 구해야 했을 거다. 라는 거예요. 이 사건 현장을 반복해서 이 범인은 다시 찾았습니다. 범행이 일어났을 때 한 번, 시신을 옮기기 위해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을 지르기 위해서 또 한 번. 화재 당시에는 목격자가 없었지만 이 범인이 3차례나 이 가게를 방문하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누군가의 눈에 띄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요. 최초 신고자였던 이 박 씨라는 남성분은 좀 짚히는 게 하나 있으셨대요.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건 현장을 봤어요. 내가 목격을 해서 신고는 했는데 며칠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본 것 같긴 한데 그때 현장에서 이런 장면도 본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지가 않네. 정확하지 않아서 섣불리 경찰들한테 얘기를 못하겠네. 괜히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근데 정확하지 않은데 괜히 생사람 잡는 거면 어떡하지? 이 최초 신고자 박 씨는요. 슈퍼의 화재를 목격하기 2시간 전에 슈퍼 앞을 또 한 차례 지나갔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집에서 나와서 공장으로 향하던 길 2008년 1월 24일 저녁 새벽 4시경 이때 기동 슈퍼 앞에 서 있는 차를 한 대 보셨대요. 차. 이때는 방화는 안 일어났었고 그냥 앞에 차를 한 대 보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더 지난 새벽 6시경에 또 한 번 이 기동 슈퍼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박 씨라는 분이 차를 세우고 신고를 하셨던 거였어요. 전문가들은요, 이 범인은 분명히 차를 이용해서 김할머니의 시신을 옮겼을 거다. 사건 발생 후에 정말 많은 인원이 이 슈퍼를 포함해서 그 주위까지 샅샅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 범인이 차를 이용해서 시신을 멀리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초 신고자가 기억하는 그 의문의 차는요, 정확하진 않지만 흰색의 승용차 중에서도 약간 소형차에 속하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어두운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차량의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억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5 아들을 홀로 키워내신 이 대단한 어머니셨던 이 김할머니.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이 김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신마저 발견하지 못하게 감추어버린 이 범인. 말도 안 되는 낙소로 또 한 번 가족들에게까지 상처를 주었던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서천 기동 슈퍼에서 벌어졌던 한 방화 그리고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